어 지금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와, 말은 멋있다잉. 멋있다. 특임 전도사, 막 특별 임무 어. 전도사라는 거잖아요. 갑자기 007 아니 707 특임 부대인 줄. 얘가 구속됐거든요. 네. 이 구속됐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잡힌 놈들 드러나는 거 보면은 배우의 전광훈, 김건희 일단 그 사람들은 거의 확정이에요. 네. 왜냐면 관련자들이 지금 거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애들이 대한민국에 아무 생각 없는 이직들을 극우를 막 선동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차피 이 친구 체포됐다. 이형석이 최상목 닮은 사람. 지금 뭐 저 난 무슨 말인가 했는데 최상목 닮았어. 보니까 닮았네. 나는 최상목인 줄 알았어. 야 최상목이가 서부지법에 간 거야. 난 무슨 말인가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 왜 큰 저자면은 정확하게 차원정 판사의 판사실을 알고 들어가면서 문을 깨부시고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장 전담 판사의 사무실이 어딘지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이가 2층, 3층, 4층 다 건너뛰고 바로 7층 저 사무실로 갔던 거 아닙니까? 진짜 누가 알려줬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친구들이 그냥 예를 들면 야 나는 그 집회 무대에 올라가서 뭐 이야기는 했지만 뭐 윤석열을 구하자 이야기는 했지만 너는 절대 법원에 들어간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이렇게 시위대라는 게 좀 무섭잖아요. 가스라이팅 된 시위대는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와 몰려가자 할 때 그걸 주동해가지고 막 하는 애들. 그러니까 단순히 휩쓸린 게 아니라 어떤 나쁜 의도로 갖고 원래 그럴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정광훈이라고 일단은 봐요. 뭐 HID, OOB네 이런 거는 차후의 문제인 거고 정광훈이 했던 말들 한번 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소리 읽어주세요.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은 저 자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있어요. 평소에 나오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라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공덕동이 서부지법에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경찰 빨대에 의하면 정광훈이 지금 미국 갔다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거의 다 들어왔을 거예요. 정광훈 체포조가 떴어요. 이게 왜냐면 너무 관련자가 많고 정광훈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정광훈을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2명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1명이 정광훈이고 1명이 나경원. 근데 나경원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과 뭐 이게 입장이 좀 달라요. 근데 정광훈 체포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예요. 왜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저 폭동을 선동하고 실제로 왜냐면 체포할 수밖에 없는 게 정광훈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 네. 무슨 여성 뭐 집사도 있고 막 전도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정광훈은 아마 이야기 잘 들으면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정광훈은 이 소식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자기가 뭔데 뭐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을 하는 원내에서 20일에 월요일날 취임했잖아요, 트럼프가. 오늘 금요일인데 일부러 지금 귀국을 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 길 돌아오는 거 아닐까요? 알라스카로 해서 러시아로 해서 파리로 해서 경유하고 계속 경유선 이게 이제 제대로만 입증을 하면 정광훈이 못 나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방송하는 중간에도 속보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네, 특히나 지금 정광훈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사법기관들 중에서는 칼 갈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광훈 때문에 이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단체나 어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매번 그러니까 그 뭐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하더라도 이게 보꾸라지처럼 계속 빠져나가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를 네.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린 거죠. 실제로 지금 그 아까 나경원만 이야기했는데요. 나경원하고 윤상현. 그렇죠. 이제 윤상현을 빼먹었는데 나경원, 윤상현, 정광훈인데 정광훈은 아마 강제 구인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입국하는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뭐 하늘에서 도망가겠어요? 들어오는 순간 잡히는 거지.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정광훈이 죄가 뭐냐면 소요죄, 특수건조물 침입죄, 특수공용 물건 선상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내란 선동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계속 고발당하고 있죠. 지금 정광훈이 굉장히 많이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이 이제 이게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쪽 진영에서 어떤 컨텐츠가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떤 시위 집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명수 기자, 저 극우 세력들과 친하게 지내는 진보의 기자, 그 이명수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보수 극우 집회의 어떤 집회나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최고 꼭대기에 정광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정광훈을 따른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조차 정광훈 아래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광훈이 지금 극우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총재죠. 그 댓글창에 커피 조아님 자꾸 그런 방송하면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방송 자제해 주세요. 커피 조아님 틀렸어요. 정광훈 안 들어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폴 공개 수배하는 것이 저들을 와해시키는 데 도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안 들어올 수는 없다니까요. 중간에 어떻게 뛰어내려? 근데 인터폴은 뭐 CSI나 KFC나 이렇게 세 글자가 아니어가지고 FDA. 그러니까 알아들으려나 저는 모르겠네. 결국은 정광훈이 저렇게 고발 당했는데 왜 그 흐름이 있었냐면 정광훈 내란 선동 혐의 고발인 조사를 저게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고소고발 많이 하잖아. 막 임세은, 안진걸, 뭐 촛불행동 엄청 고소고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사기관이 미동도 안 해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저게 고발되자마자 수사기관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야 고발인 조사부터 하자 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배후 본격 수사. 이게 중요해. 정광훈 극우 유튜버 사건 배당을 했어. 이미. 그러니까 폭동의 배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지금 드러난 사람들이 일단 정광훈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 그럼 정광훈을 긴급 체포라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두면 증거인멸하고 입맞춥니다. 그렇죠. 말을 맞춘다고. 그러니까 정광훈이 뭐 광장 같은 데서 뭐 이직들 모아놓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좋은 얘기할 때 그들의 어떤 뭐 그 발언을 자유라고 인정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꼭 집어서 서부지법 폭동의 배우로 지명이 된 거고 특히 이제 그 특임 전도사라는 사람이 너무 그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광훈은 정말 혼쭐 한번 내줘야죠. 혼쭐이 문제가 아니라 폐가망신 시켜버려야죠. 네. 가지고 어떻게 법원을 가서 폭도들이 들어가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법기관은 법원, 경찰, 법무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임무와서 폭동이 맞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대한민국 현대 대한민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엄중함을 보여주지 않고 유야무야 돼버리잖아요. 지금 대부분 구속되고 있잖아요. 있긴 한데 사법기관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한국이라는 체제에서 만들어 놓을 때 질서 유지를 할 때는 저런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질서를 온갖 법을 무법천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저걸 못 지키면 경찰, 법원, 검찰 등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 폭력이라는 건 뭐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치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정의할 때 가장 큰 밑바닥에 함의되어 있는 합의가 폭력이라는 건 국가만이 독점한다는 동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개별적인 폭력을 취하는 건 실수라도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예요. 만약에 이번 폭동 사태를 봐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개인이 모여서 함부로 폭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국가가 허락해?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경찰이고 군대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존재합니까? 국가가 독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조직이 군대고 경찰인데 경찰이 개인의 폭력을 용인해줬어. 그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왜 그동안 우리가 이런 범죄를 볼 수 없었느냐. 이런 형태로는 그러니까 1987년 이후 민주화된 이후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없었거든요. 이런 형태로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 중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건 개인의 실수였어요. 흥분한 개인이 특정 경찰 한두 명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게 폭력으로 번지는 형태는 있었지만 그 다 집단이 통째로 폭력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야무야 넘어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다 미래의 악계 세력들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다른 범죄보다 훨씬 더 일벌백계 해야 돼.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돼. 유야무야 넘어갈 수, 물론 이미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지. 지금 이따가 그저 폭동에 가담했던 재밌는 짤이 나오는 친구인데, 그거 만 10대라며. 예, 06년생.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영장 신청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벌백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런 피라미드들이 아니지. 수계가 중요하지. 네. 그걸 일단 사법기관은 정광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쁜 의도를 갖고 아예 서부지법을 아작내버렸다고 하면 여기서 이거 안 보여주면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공권력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렇죠. 공권력이 경찰이 가면은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쇠파이프 들고 와서 그냥 경찰 때려 잡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만만해지는 거죠, 그들에게는. 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동희님, 국민의힘 여러분 새해 벌 많이 받으세요.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벌 많이 받으세요. 국민의힘 여러분 새해 벌 많이 받으세요. 유행입니다. 김대현 TV님, 우리 대현 씨 오셨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되세요. 명절 지나면 꼭 윤석열 파면 내란당 해체. 예.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김대현 TV 보시면 꼭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스타워즈 저항군님, 민주당 의원님들 국회의원으로 명함 다시 파할 것 같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화이팅 하시고 하셨습니다. 재밌는 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님, 새날과 함께 한 지가 어느덧 6년이 되었네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윤 때문에 공황 장애가 생겨 힘들었는데 지금은 좋아져서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호나님 및 새날 동지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새날 항상 응원합니다. 호나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